안녕하세요. 연세갈성형외과 수한결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 위주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과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범주가 굉장히 좀 넓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수술 직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눈밑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안구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은 처음에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안구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동작들인데요.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그 외에 안구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동작들은 수술 직후부터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흉이 많이 남지는 않을까요? 입니다. 흉터라는 것은 수술을 한 이상 완전히 안 남는다고 하기에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는데요. 일단 눈 부위 자체는 흉이 다른 이런 체관이나 부위에 비해서 적게 남는 부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절개선은 아무데나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속눈썹에서부터 3에서 4mm 정도 하방에 주름선에 맞추어서 절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나중에 그런 절개선 자체가 주름선에 포함되게끔 수술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흉터에 대한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눈 부위를 포함한 모든 흉터가 그러하지만 흉이라는 것은 수술 직후부터 약 한 달째 정도까지는 조금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만 석 달, 6달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흉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색깔도 연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흉 때문에 수술을 꺼리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안검을 하면 애교살이 없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교가 없어지는지 또는 이 애교를 살릴 수가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안검 수술 자체는 이 애교를 없애는 수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하안검의 절개 부위는 피부의 절개 부위와 피부 바로 안쪽 이 근육의 절개 부위가 서로 다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애교라는 것은 안윤근이 뭉치면서 근육이 뭉치면서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하안검 절개를 할 때 이 피부 절개는 애교의 바로 아래 정도를 열고 들어가게 되지만 근육을 여는 곳 자체는 피부 절개선보다 피부 아래의 박리를 타고 들어가서 더 아래쪽에서 근육 절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교를 보존한 채로 그 아래쪽에서 근육 절개가 이루어지고 그 안쪽의 눈밑 지방을 조작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눈밑 지방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애교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산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솟아 있다고 한다면 높은 것이 잘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밑 지방을 정리함으로 해서 애교는 남아있고 이 눈밑 지방이 제거가 되거나 또는 재배치가 된다면 이 남아있는 애교 자체는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교살을 원래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눈에 더 안 띄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조작을 가함으로써 남아있는 이 애교살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봉합의 과정에서 없던 애교를 조금 더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애교는 근육이 뭉치면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 근육 절개 부위 자체를 근육끼리 조금 중첩을 시킨다면 그 애교는 조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육 자체가 이 애교 부위에 조금 더 두꺼워지도록 봉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교를 오히려 더 살릴 수도 있다. 즉 정리하자면 애교를 없애는 수술이 아닌 애교를 보존하면서 하는 수술인 것이고 수술만으로도 있던 애교가 조금 더 부각될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애교를 오히려 조금 더 키울 수도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수술의 부작용, 염증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눈밑 수술에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항상 많이 따라 나오는 부작용은 하안검에서는 안검 외반이라는 이야기가 항상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 아랫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진다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이러한 눈밑 지방들을 어느 정도 조작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과정에서 피부를 제거하면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거되는 피부 양이 너무 많을 때에는 제거된 채로 이렇게 리프팅이 되면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지는, 그러면서 안쪽에 결막이 노출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의학적으로 안검이 외반됐다, 안검 외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셔야 되고, 원칙을 지켜서 수술을 한다면 너무 염려하실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칙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이 안검의 외측을 골막 부위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술식을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은 이 외안각 고정이라고 하는 술식도 있고, 이런 안윤근 자체를 고정하는 그런 술식도 있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눈꺼풀 라인 자체가 느슨해지고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순히 피부 제거만으로 이 하안검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눈꺼풀 자체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슨해진 이 눈꺼풀 라인을 외측에 단단히 고정을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안검 자체가 피부 제거를 많이 함으로 해서 효과를 보는 술식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안검 수술의 결과는 눈밑 지방이 얼마나 재배치가 잘 되고 중안면부가 얼마나 잘 끌어올려지는지, 즉 얼마나 잘 리프팅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눈밑 지방에 충분한 조작을 해서 이 눈밑을 최대한 완만하고 평평하게 해드리는 것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중안면부를 함께 리프팅하는 것, 그것을 꼭 하안검을 할 때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피부만 조심스럽게 잘라낸다면 이런 안검 외반이라는 부작용은 너무 걱정할 일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안검을 할 때 따라 나오는 얘기는 중안면부를 리프팅한다는 개념입니다. 중안면부 리프팅이라고 할 때 꼭 같이 따라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스프라는 그런 지방입니다. 정확한 약자는 다음과 같고요. 이 지방은 이 안윤근 뒤쪽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앞볼 영역에 처져 있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이러한 지방을 하안검을 하면서 같이 끌어당겨주는 술식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이 스프 리프팅, 중안면부 거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안검은 단순히 눈밑을 깔끔하게 조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눈썹에서부터 눈물고랑 바로 아랫부분, 바닥까지 이 거리 자체가 짧아지게 하는 것이 핵심인 수술입니다. 즉 중안면부의 거상이 이루어지면서 속눈썹부터 이 눈물고랑의 거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수술의 성과를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눈밑 지방 재배치와의 차이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재배치만 해도 효과가 있지는 않을지도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재배치만을 해도 당연히 효과는 있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피부 처짐이 심한 상태라는 것은 결국 그 피부 처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처짐이 심한 분들에게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조금 더 효과를 더 많이 내자면 결국에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피부 제거와 이 중안면부 리프팅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지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수술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유지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계속해서 노화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노화에 관련된 수술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 전으로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해드리는 수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그 되돌아간 모습 그대로가 쭉 유지되는 그런 유지기간의 개념이 아니라 되돌아간 시점에서부터 다시 노화는 시작되고 다시 어느 정도의 처짐은 추후에 노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조금만 보여드리자면요. 먼저 보실 분은 5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수술 전 모습과 수술 3달 후 모습입니다. 전후를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먼저 이 눈물고랑이 없어지면서 눈밑이 많이 깔끔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실제로 중안면부의 윗부분, 즉 앞볼까지도 볼륨이 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달째라 아직 흉터가 눈에 띌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흉이 거의 잘 눈에 안 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흉터 자체는 6개월 이후가 되면서 점점 더 옅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희미한 선 정도로 남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60대 남자분이시고요. 마찬가지 수술 전 모습과 수술 2달째 모습입니다. 앞선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분도 눈물고랑이 많이 깔끔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속눈썹에서부터 눈물고랑까지의 이 거리 자체가 많이 짧아지면서 결국 중안면부가 좀 리프팅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안검 자체는 단순한 눈밑지방 재배치와는 다르게 이런 중안면부에 거상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조금 깔끔한 모습의 후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도 하시고 그 고민하시는 거에 맞춰서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확인해서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송한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